네, 차트 준비되어 있네요. 4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52주 최저가 부근에 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5월 이후부터는 완전히 추세가 달라졌죠. 최근에는 무려 97,000원까지 오르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하더니 오늘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장대 음봉이 연출됐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문제통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급락한 하나금융지주의 차트였습니다. 오늘 9%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개편안 이번 주 안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죠.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금융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4일이었죠. 금융권을 향해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리지 말고 투자에 집중해달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권의 금융권 견제, 압박이 더 거세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진 건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대장주인 KB금융 7% 가까이 하락하면서 시총 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번 주에 공개될 개정안, 앞으로 시장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될 예정입니다. 세금을 줄여주겠다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대주주 그리고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금융주, 앞으로 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은 덜어내야 하는 타이밍일까요?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이모티콘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식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두 분의 금융주에 대한 전망입니다. 먼저 최영지 전문가께서는 한눈에 보더라도 무언가 좀 울상이고 땀도 흘리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박철순 전문가의 그림이 더 어떻게 보면 무서울 것 같은데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다음 레일이 없는 듯한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최영지 전문가님은 약간 울상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저는 금융주가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제는 조금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안 그래도 상반기에 4대 금융지주가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 10조 3천억 원 정도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예대금리가 확대가 되면서 이자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금리나 초기 국면에서는 예대금리 차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일회성 외형 성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까라고 고려를 해봤을 때 아쉽게도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6월 달에 이게 규제가 조금 새롭게 나오게 됐죠. 최대 한도가 6억 원까지 부동산 대출 최대 한도가 6억 원까지 이제 낮춰지게 됐는데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게 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하겠다라고 정부 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에 따라서 금융지주 또한 기존의 이자에 따른 수익이 좀 감소할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어디서 더 찾아봐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업 대출 쪽이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경제 상황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또 뭐 관세 이슈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출을 크게 할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아직은 좀 의문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이렇게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지만 최대 수익을 기록을 했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금리나 국면이 좀 장기화되면서 예대 마진이 처음에는 확대가 됐던 게 점차 축소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나왔던 이자 수익 또한 감소를 하게 된다면은 금융주들이 그동안에 올라갔던 부분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추세가 꺾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매수자 분들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접근을 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박철순 매니저의 그림을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 저는 앞서서 이제 레일이 끊겨서 곧 추락할 기차 같은 모습을 그려준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게 좀 로켓 같기도 해서 혹시 뭐 레일이랑 상관없이 하늘로 날아갈 그런 의도를 그려주신 건지 어떤 쪽인지 궁금하네요.
그림의 한계를 계속 느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이게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왜냐하면 사실 악재가 나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주가를 끌어올렸던 기대감이 좀 많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로 표현해봤고요. 일단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많이 또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분리과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었거든요. 이것들도 상당히 금융주를 많이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너무 지금 초부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배당이익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세제 개편을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에 찬물을 좀 끼얹는 이런 모습이 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망감은 좀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 모두 다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당연히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좀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비중을 축소한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겠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전반적인 증시에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된 게 그동안 전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법인세 랑 그다음에 대주주 관련 이 부분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세 최고 세율 현행 지금 24%인데 25%까지 다시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라는 내용들이 또 한번 나와줬고 증권거래세율도 형제 0.15에서 지금 0.18까지 복원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주식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증시에 영향을 주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특히나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세제 법안이 확정이 되고 나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들어가는 게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피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영지 전문가가 걱정을 했던, 우려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금융권이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소식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듣고 또 판단을 해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